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셧다운이라는 이슈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셧다운 가능성이 70%다, 80%다 하더라도 결국 과거에 우리가 굵직한 3번 이상의 셧다운 시기에 주식은 모두 V자 반등에 성공했었다라고 이미 우리는 해당 패턴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셧다운 때문에 강하게 밀어낸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이 밑에서 매수를 잡고 이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주식을 매매 방식을 진행해야 된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185불 돌파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출현해 줬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부터 이미 4시간봉, 1시간봉까지 모두 포함해서 단기 거래거를 모두 시키는 기간적인 조정이 대략 7월부터 9월까지 대략 2달 정도 발생되었었기 때문에 이후로 엔비디아는 조금 더 상승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185불을 우리가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전날 장대양봉의 절반 50% 수준인 185불이기도 하고요. 직전 정고점 구간이 185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185불을 훼손하면 안 되며 새롭게 올라가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보유자분들은 185불 홀딩 하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190불에서 195불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크게 무리 없이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치면 XXX 같은 경우도 현재는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결국 하나의 쉬어가는 구간을 마무리 짓고 나서 위에 상단이 돌파가 나올 때 조금 더 추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35불대가 XXL도 35불을 돌파하는 경우 대략 38불까지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AMD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약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인제 딱 두 가지인데 하나 위에 인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165불을 위로 돌파가 나와 주면은 무난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170불 위로 올라가는 것이 AMD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무빙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좋아요. 자, 지금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냐 마냐 하고 있는 이 구간 내에서 실제로 박스권 상단 48불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후 최소 51불에서 55불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크게 보면은 결국 이 하나의 큰 삼각 추세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고 밀리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것은 모두 46불대를 지지받으면서 48불을 돌파할 때 나올 수 있는 좋은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대 상단 지금 딱 맞고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숙제는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48불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갭을 밀어냈던 이 구간은 어느 정도는 매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래서 사실 내가 엔비디아 못 잡았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슈마컴 같은 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AMD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설명하다가 슈마컴 하려고 잠깐 쉬었는데 AMD 같은 경우도 사실 동일하게 165불을 치고 올라가면은 직접 정고점 구간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159불이나 156불을 이탈하고 훼손하고 밑으로 밀리더라도 지지라인 두 번 잡아둔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는 150불대 지지라인을 다시 한 번 더 형성할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보고 가자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어제 좀 중요한 구간이었죠. 왜냐면은 테슬라가 이틀 전에 이 유성형 고점 캔들이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음봉으로 밀어냈으면은 '아 이거 약세 패턴인데?'
라고 좀 우려할 수 있었던 구간에서 망치형 캔들 딱 박아 놓는다는 것은 좋은 흐름이에요. 망치형 캔들이 왜 나오냐라고 한다면은, 자, 망치형 캔들은 밑으로 빠져요. 빠지는 매수세를 잡아먹고 결국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역망치형 캔들도 우리가 좋게 해석하는데, 역망치형 캔들은 그럼 왜 나오냐? 자, 우리가 매도세가 나와도 G라인을 잡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구간에서 이 박스권 횡보 나올 때 만들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캔들을 위로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 흐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항상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445불 돌파하고 지지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볼벤 상단이 지금 위에 470에서 480불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면 무난하게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피보나치를 그으면은 비슷하게 우리가 470불까지 다음 목표가를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보나치를 반대로 그었을 경우 이 G라인은 400불대가 돼요. 근데 지금 400불대는 21선 기준으로 400불 지지받으러 내려오는 이 400불이잖아요. 즉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400불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나 뭐 단기 악재가 좀 발생되어서 아까 셧다운 이슈든 여러 악재가 있어도 이 테슬라 400불에 380불은 계속해서 매수 타점 나오죠. 그래서 이 구간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1차 상승 구간 상단만 돌파 나와줘도 이후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 1차 상승 추세 저항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세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은 지금 선이 두 개가 겹치죠. 직전에도 선이 두 개가 겹쳤고 지금도 추세선이 두 개가 겹쳐요. 즉 추세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겹치는 구간을 우리는 맥점이라고 불러요. 즉 테슬라는 지금이 맥점이다. 그럼 돌파하면은 강한 G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돌파 여부 중요하다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어제도 마이너스 4% 정도 밀어내면서 아 이거 좀 너무 과하게 밀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우려들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았고 이제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뭐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실스크 그리고 뭐 퀀드 컴퓨팅 등등 지금 보시면 다 거래량들이 아까 이렇게 위에 지금 이 상승이 나오던 대략 일주일 전 모습보다는 약간 소원하게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 소원하죠. 아이온큐까지도 약간 소원한 거래량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아까 슈마컴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도체 지수에 매수세가 몰리면은 그만큼 중소형주들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볼 수 있고 여기서 그럼 아이온큐가 이제 가려면은 이제 구간 여기 지지받으면 돼요. 지금 이제 좋은 G라인 구간 내에 1차적으로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를 꼭 봐야 되는데 오늘 종가가 뭐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온다거나 영망청 캔들이나 망청 캔들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길게 십자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딱 마무리되면은 이후로 치고 올라간다. G라인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미 4시간봉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해당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60불에서 55불 대 이 타점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기계적으로 오늘에서 내일 사이는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30%에서 50% 매도를 했던 것처럼 지금 구간도 우리가 최소 10에서 20% 이상은 기계적으로 매수세를 넣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 첫 번째 G라인 한번 하고 두 번째 G라인 매수 한번 하고 세 번째 돌파 매매 한번 하시면은 총 3번의 매매를 하면서 평단 밑으로 깔아갈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정확히 가격적으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뭐 60불대에서 한 번, 55불대에서 한 번, 그리고 돌파할 때 60불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평단 뭐 59불, 58불대 딱 깔려 버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후로 대략 직전 정고점인 76불까지만 치고 올라가 준다고 해도 수익률 30% 이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매 잘 못하죠. 왜냐면은 내가 무조건 매수하고 나서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야 돼. 나 무조건 저점 잡고 싶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못 하지만 자, 분할 매수는 항상 중요하다.
현금 확보는 중요하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결국 G라인 받고 나면은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가 사실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오고 있지만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양자 세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도 같아요. 자, 지금 구간에서 하나 이렇게 사실 얘는 가격적으로 한번 밀어내 줘야 맞긴 하거든요, 기간적보다는. 지금 근데 기간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결국 기간적으로 언제까지 10월 한 초까지는 그냥 기간적으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럴 거면은. 10월 초까지 기간적으로 쭉 밀어내고 이후로 사실 치고 올라가 줘야겠죠. 네, 그래서 자, 리게티 컴퓨팅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스커입니다. 실스커 같은 경우는 지금 3.5불, 3.4불대 G라인을 좀 몇 거래일, 3-4 거래일 정도 잘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G라인을 받고는 있죠. 네. 자, 단기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위로 한 번씩 치고 올라가다가 실패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시간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본장만 되면은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멈추고,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쁘게 얘기하면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은 위에 매물대를 충분히 잡아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건 장대 양봉 하나, 즉 직전에 이런 구간들처럼 하나 장대 양봉 나오면서 딱 G라인 박아주는 게 제일 좋죠. 하나 뚫어주는 구간.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 나오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반대로 시스크가 지속적으로 뭐 2-3 거래일 내내 계속해서 막 4% 5% 이상의 좋은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즉 본장에서 막 5% 6%씩 올라갔다가 밀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셧다운이라는 악재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건데 이런 악재만 없어도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은 인제 4불 돌파를 좀 봐야 돼요. 3.8 불, 4불 이 두 구간 우리가 좀 매매를 진행해야 될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밑으로 푹 빠지면서 11 불대까지 밀렸는데 결국 이 17 불, 18 불대 지지를 받으면 즉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 추세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V자 반등에 성공할 경우, 즉 오늘 캔들이 위에서 형성될 경우 얘는 이거 끝났다. 조정 끝났다라고 보면서 위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멤버십 통해서는 이 패턴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하죠. 하나 치고 횡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근데 이 치고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 이미 가격적으로 조정을 한 번 찍고 아랫골이 그게 남기는 영망청 캔들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G라인 잘 잡았고 치고 올라가면서 더 좋은 패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0 불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 185 불은 돌파해 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185불 돌파 그리고 뭐 190 불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팔란티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빅베어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이제 G라인 좀 받고 있어요. 자, 하나 상승이 나왔고 밀리는 구간에서 G라인 받았으면은 최소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오는 구간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1불, 7.5불 이 돌파 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구간들이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했을 때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에 G라인을 지금 이제 지지 받아줘야 되는 숙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빅각 추세 상단을 지지 받아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종목 빅베어홀딩스다. 근데 하지만 이제 6불에서 6.3불대 지지 받으면서 반등 오늘 동일하게 캔들 위로 만들어주면서 7불대를 건드려주면은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펠라다인도 지금 구간에서 사실 하나 올렸고 지금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횡보 나오고 있죠. 지금 지속적으로 저점을 잡고 있는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8불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큰 무리 없이 이게 8.7불에서 8.8불대를 치고 올라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전이 빅각추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에 이거 계속 또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름대가 위에 10불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인제 여기 단기 저항 끝내고 삼각 횡보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또 패턴이고 클래식한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나와주지 않을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펠러다인. 그래서 펠러다인 같은 경우가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매매 너무 유효하다. 목표가는 우리가 최소 11불, 12불 이상 볼 수 있고요. 예, 10불까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 다 돌파 매매 가능해요.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레드캣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자리를 좀 주다 말았는데, 이게 크게 보면은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마지막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불을 훼손하기 전까지는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 줘야겠죠. 네. 장대 음봉 나오고 이후로 지금 횡보 나오고 거래량 약간 소원한데, 거래량 하나 좀 더 높게 나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패턴 나와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나 대형주들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들이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중소형주들이 펌핑이 나올 때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서브 로보틱스도 동일하죠. 서브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어제 크게 밀리다가 결국 종가는 위로 상승 마감해서 종결했어요. 뭐 이게 그래서 오늘 캔들이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11불에서 12불 대 위로 마감이 되어 준다면 이것도 하단 지라인. 자, 첫 번째 하단 지라인, 두 번째 하단 지라인 모두 지지받고 위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에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는 숙제도 가지고 있고요. 10.5분을 이탈하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이 구간이 이제 돌파가 나올 때 12불, 12.5불, 13불 모두 돌파 매매가 너무 좋은, 예,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어이브 보면서, 자,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현재 어제 좀 좋은 흐름으로 돌파 나와줬어요. 이 갭을 띄워놨지만 지금 여기도 갭이 있고 여기도 갭이 있지만, 뭐 이 갭 매크로 내려오는 하락이 추진해준다면은 이거는 127불에서 130불 대 좋은 매수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이미 구름대를 뚫어내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135불, 136불을 이탈하지 않는 숙제 내에서 치고 올라간다면은 무난하게 150불에서 17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코어 이브다라고 보셔야 돼요. 150에서 170불 우리가 목표가 보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얘도 지금 하나 만들어내고 나서 지금 뚫어내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거래량 정말 크게 잘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캔들 위로 만들어 줘야죠. 인제 밑으로 내려와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되고요. 좋은 흐름이에요, 좋은 흐름. 네. 아, 레코이스트문제 마지막으로 좀 봐 드릴게요. 저 어제 마이너스 7%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한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전에 고점들을 연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추세 하나 그어 보면은 G라인을 볼 수 있어요. 1.5불대에서 1.6불 사이. 이 구간은 우리가 이제 G라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캔들이 지금 이 장기 이평선 내에서 지지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여기서 인제 하나 횡보 끝나고 만들어가면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 주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하루 이틀도 보면서 V자 반등 나오는 것을 봐야 돼요. 네. 이 종목도 거래량 조금 더 들어와 주는 거 봐야 되고요. 어제 좀 거래량이 나오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워스트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양봉 하나 박아 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 여기서 이런 식의 캔들이 나와 준다면은, 즉 뭐 하락 캔들, 잉태형 캔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G라인을 잡아주는 캔들이 만들어 준다면은, 아, 이제 이거 '아, G라인 잡았다.'라고 해석하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